반갑습니다. 해성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원의 안세봄 선생님입니다. 이 막전이 그래프 문제풀이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쌤도 이 긴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느라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추석 연휴가 6일로 굉장히 긴 만큼 아마 지금쯤부터는 이제 좀 시험 공부 시작해볼까 라고 마음 먹고 쌤 영상을 한번 찾아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이 늦은 밤에 급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같이 풀었던 이 막전이 그래프 기출문제는 총 6문제였고요. 수업 때는 쌤이 굉장히 천천히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중요한 부분들만 딱딱딱 집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페이지 맞나요? 네, 17페이지에 가장 첫 번째 문제 2022년 11월 1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말이집신경 A와 B의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이 전달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이 시냅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에서 이 기억 위치에 시냅스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이 A와 B 뉴런 축삭돌기 사이에 기억이라고 비워놨죠. 여기에 이제 시냅스가 존재할 텐데 이 시냅스에서 이 흥분의 전달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축삭돌기와 가지돌기의 이 위치에 따라서 흥분의 전달이 왼쪽에서 오른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일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또 중요한 힌트가 있었어요.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가 같다. 자, 지금 A와 B 뉴런 사이에 시냅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뉴런은 서로 다른 뉴런이죠. 하지만 이 우연찮게도 흥분 전도 속도가 같다라고 하니까 아마 우리가 어느 한쪽에 이 뉴런의 전도 속도를 구한다면 다른 한쪽도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 속도를 똑같이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가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표 가는 D2의 역치상에 자극 1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 4ms일 때 D1에서 D3 사이에서의 막전이를, 그리고 나표는 D3의 역치상에 자극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 5ms일 때 역시나 이 동일한 지점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이 표에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가압표 같은 경우에는 D2 위치에 자극을 줬고요. 경과 시간은 4ms라고 알려준 상황이고요. 나표 같은 경우에는 D3에 자극을 주고 경과 시간은 5ms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 그래프에 대한 이렇게 안내가 적혀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딱 이 막전이 시간이 3초일 때 이 막전이가 마이너스 80mV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알 수 있는 건 이제 자극이 아직 들어오기 전에, 즉 이제 휴지 전의 상태일 때 막전이는 마이너스 70이구나 라는 것까지 사실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막전이 그래프 문제를 풀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중에 하나, 꿀팁 중에 하나를 공개하자면 이거, 이 자극을 준 그 지점까지 걸리는 전도 시간은 뭐다? 0이다. 요거 잊지 말아야 되죠? 여기서 그럼 전도 시간이란 무엇이냐? 이 전도 시간은 보통 이거죠? 우리 경과한 시간은 문제에서 보통 제시해주는 이 경과된 시간 또 뭐 경과한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 위치에 자극을 주고 이제 우리가 막전이를 측정하고 싶은 그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전도 시간에 플러스 그 이후에 이제 활동전이, 즉 막전이가 발생한 그 시간을 다 더했을 때 우리가 총 경과된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전도 시간은 바로 이 전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각각 자극을 준 이 가표에서는 D2 지점에서의 전도 시간이 당연히 0초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나표상에서 이 D3 지점에 자극을 줬다라고 했으니까 D3 지점에 자극을 주고 D3까지 가는데 걸리는 전도 시간은 역시나 0초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총 이 경과 시간에 주목해야 되죠. 경과 시간에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경과 시간. 가표에서는 경과 시간이 4초래요. 자, 그러면 전도 시간이 0초였으면 총 경과 시간이 4초일 때 막전이 시간은 몇 초다? 그렇죠. 4초가 되겠죠. 반면에 이 총 경과한 시간이 5ms, 5초였던 이 나표에서는 지금 D3 지점에 자극을 줬을 때 이제 0초의 전도 시간이 지나고 막전이 시간은 5초가 흘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4초일 때 이미 이 활동전이 막전이 그래프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이 휴지막 전이 상태인 마이너스 70mV의 막전이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5초의 시간이 지났을 때도 이미 활동전이 그래프는 이 3초에서 한 3.5초? 4초 이후에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신경은 다시 한번 활동 전이를 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4초 이후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4초 이후에 막전이 시간이 흘렀을 때는 당연히 휴지 전이 상태인 마이너스 70mV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표부터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가표에서 보면 이 D1 지점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자, 접근을 이렇게 했죠, 우리가. 자극을 준 지점에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본 거예요. 오타. 접근 1. 이렇게 접근하고 이제 가표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접근은 여기 한번 해볼게요. 접근 2. D1 지점에 마이너스 80mV라는 막전이가 나왔대요. 근데 마이너스 80mV일 때에 우리는 막전이 시간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언제였죠? 바로 3초였습니다. 그러면 막전이 시간이 3초였네. 근데 총 경과한 시간은 4초였네. 그러면 D2 지점에 자극을 주고 D1 지점까지 가는데 1초의 전도 시간이 걸렸다는 거구나. D2 지점과 D1 사이에 전도 시간이 1초이구나. 그러면 이제 위에 그림에 가서 표시를 해야겠죠? 자, 가표상에서 우리는 D2 지점에 자극을 줬었고요. D1 지점까지 가는데 1초, 즉 1ms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의 거리감이 3cm가 떨어져 있죠? 그러면 3cm를 1ms 만에 간다라는 뜻이니까 이 A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3cm/ms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힌트를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A와 B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같다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A의 전도 속도를 구해냈으니 B도 자연스럽게 똑같이 3cm/ms의 속도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접근 3. D3 지점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 D3 지점에서 막전이를 봤더니 마이너스 70mV가 나왔네. 자, 근데 마이너스 70mV라는 건 막전이 시간이 0초 아니면 4초 이후의 상황일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총 경과한 시간이 지금 4초였잖아요. 그러면 D3까지 가는데 4초가 걸렸거나 아니면 이제 0초가 걸렸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케이스인데 요게 한번 말이 되나 한번 가서 봤더니 자, 이 D2와 D3 사이에 지금 거리가 6cm 떨어져 있죠? 요만큼이 지금 6cm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A 뉴런과 B 뉴런의 속도가 지금 똑같이 3cm/ms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에 시냅스가 있다고 하면 보통 이제 지연 시간이 0.5에서 1ms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2.5에서 3초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적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이 전도 시간은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6cm가 떨어져 있고 이 두 뉴런 모두 지금 전도 속도가
3cm/ms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에 시냅스가 없다면 딱 그냥 2ms가 걸렸겠지만 중간에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한 뭐 2ms보다 조금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뭐 2.5나 3ms 정도라고 예상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예상했던 이 전도 시간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없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70은 이 자극이 지금 A에서 B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자극이 넘어가지 못해서 자극이 전달되지 못해서 그냥 계속 휴지 전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마이너스 70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휴지 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사실 나표도 같이 봐야겠죠. 일단 이 가표에서 D3를 봤을 때 이 마이너스 70mV가 휴지 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자극의 전달이 A에서 B 방향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조금 더 확정 짓기 위해서 표 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 나에서는 지금 D3에 자극을 줬을 때의 막전이 우리가 아까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D2 지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접근 4. 접근 4. 다시. 접근 4. 나표의 D2 지점에 지금 막전이가 0이 나왔대요. 0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확히 막전의 시간을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0이라는 막전이가 적어도 활동 전이가 발생을 했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D3에 자극을 주고 D2로 자극이 넘어가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했네. 그리고 역시나 D1 지점까지 같이 볼게요. 접근. D1 지점도 봤더니 이 막전이가 이제 D2에서 나왔던 0까지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60mV. 마이너스 60mV면은 한 요 정도? 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좀 미비하긴 하지만 어쨌든 휴지 전이 상태를 넘어서서 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에 이 마이너스 60mV라는 이 막전이가 그려졌구나. 활동 전이가 발생했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D3에서 D2로 또 D1으로 이 자극의 전달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D3 지점 한번 잘 볼게요. 자, 나표 같은 경우에는 D3 지점에 자극을 준 이후에 이제 D3, D2, D1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거였잖아요. D3에 자극을 줬을 때 D2와 D1에서 미비하지만 마이너스 60 그리고 0이라는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이 말인즉슨 이 B 뉴런에서 A 뉴런 방향으로 즉 D3에서 D2 방향, D1 방향으로 이 자극의 전달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정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극의 전달의 방향이 지금 B 뉴런에서 A 뉴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축삭돌기와 신경세포체까지 이제 그려 넣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흥분의 전달은 이제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이제 자극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했고 보통 전달은 이제 1방향성이었어요. 항상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 또는 그 가지돌기를 갖고 있는 신경세포체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 왜냐?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 신경전달 물질을 갖고 있는 시냅스 소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자극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도달하게 되면 시냅스 소포가 터지면서 신경전달 물질이 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쪽에 있는 이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그 이후 뉴런의 나트륨 통로를 오픈시킨다. 그래서 앞쪽 뉴런에서 뒤쪽 뉴런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1학기 때 같이 배웠던 거 기억하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이제 복습을 하면서 이제 이 문제에 일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도 그냥 이제 시험에서 제외됐으니까
뭐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능을 친다면 또 모의고사를 친다면 이 탐구 과목은 결국 전 범위가 우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내용들도 다 머릿속에 잘 어느 한켠에 잘 넣어뒀다가 적재적소에 이제 써먹는 연습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말이 길었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이 기억이라는 빈칸 안에 우리가 축삭돌기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항상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B쪽 끄트머리에 축삭돌기 말단을 표현을 하고요. 반대편인 A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를 표현한다면 이 흥분의 전달은 B에서 A 방향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딱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신경의 이 막전이 그래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시냅스를 이렇게 비워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시냅스를 아예 공개를 해서 어느 쪽이 축삭돌기 말단이고 가지돌기인 걸 이제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시냅스 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둘 중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한번 찾아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표나 그래프에서 주어진 힌트를 찾아서 한번 맞춰 나가는 연습도 이제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다 찾은 것 같네요. 한번 보기 해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 B에 축삭돌기 말단이 있다. 자, B쪽에 축삭돌기 말단이 있었기 때문에 B에서 A 방향으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났죠. 니은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ms이다. 자, 흥분 전도 속도는 아까 우리가 얼마로 구했었죠? 1초에 1ms에 3cm를 갔잖아요. 그래서 3cm/ms라는 속도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보기죠. 1이 아니라 3cm/ms로 수정. 디귿. 나의 D1에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나의 D1입니다. 이미 표에서 이 막전이를 알려줬죠. 마이너스 60이라는 막전이가 나왔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D3 지점에 자극을 주고 D1까지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둘 사이의 거리감이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냐면요. 총 무려 9cm 떨어져 있죠. 9cm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제 중간에 시냅스까지 존재하니까 만약에 시냅스가 없었다면 이 흥분의 전도 속도가 3cm/ms이기 때문에 대략 3초의 시간이 걸렸을 텐데요. 중간에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한 3.5초에서 4초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한 3.5초에서 한 4초 정도? 전도 시간이니까, 전도 및 전달 시간이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3.5에서 4초 정도의 전도 시간이 흘렀다라고 한다면 이 막전이 시간은 대략 뭐 1.5초에서 한 1초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딱 요 지점이죠. 나표의 D1 지점에 막전이에서 나타나는 이 마이너스 60이라는 막전이는 이쪽이 아니라 이 막 2.5초 지점이 아니라 이제 겨우 1초 정도 지났을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이미 2.5초 정도 지났으면 굉장히 이 활동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잖아요. 중간에 이 둘 사이의 거리도 굉장히 긴 편이고 시냅스도 있기 때문에 이 막전이가 2.5초 정도까지 진행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60mV일 때의 막전이 시간이 이 두 가지가 가능해 보이지만 이 2.5초 지점쯤으로 추정되는 이 지점까지는 사실 막전이가 아직 그려질 틈이 없다. 막전이 그래프가 이 정도 진행됐을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딱 요 지점이 되니까 이 지점은 어느 시점이죠? 탈분극 시점이고요. 탈분극 시점이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 왜 맞는 말이다? 이 D1 지점은 지금 탈분극 상태의 마이너스 60mV의 막전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탈분극, 재분극, 그리고 분극 상태 기억하시죠?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가장 첫 문제에서 정리하고 이 다음 문제에서는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 간단하게 쌤이 이 막전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이제 마이너스 70mV 막전이 밀리볼트 다니고 여기는 이제 시간, 가로축은 시간, 밀리세컨드 일 때 막전이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살짝, 아이고 좀 못 그렸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쁘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70mV로 이렇게 유지가 됐었죠. 이때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이 마이너스 70이라는 휴지 전이 상태에서 상승하는 요 구간을 우리가 보통 이제 탈분극 시점이라고 부르죠. 분극 상태에서 벗어났다. 아직 마이너스 70mV인 이 상태일 때는 우리가 보통 분극 상태, 그리고 이때 막전위를 보통 이제 휴지 전위를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이 마이너스 70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 막전위가 마이너스 70에서 보통 플러스 30에서 35 정도 진행했었죠. 요거 글자를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 활동 전위가 최대치를 찍는 걸 한 플러스 30mV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서서히 상승 곡선을 이 구간을 우리는 탈분극 시점이라고 불렀고요. 이때는 이제 나트륨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배웠었고요. 반면에 이제 나트륨 통로가 이제 서서히 닫히면서 뒤늦게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태.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요 지점을 무슨 상태? 재분극 상태라고 배웠죠? 이 재분극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 분극, 탈분극, 재분극의 구간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상에서 이 각각에 이제 해당하는 지점의 막전위를 확인을 해서 또 시간까지 확인을 해서 이 지점이면 탈분극 시점이네. 요 지점이면 재분극 시점이네. 이 지점이면 아직 분극 상태이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각 시기별로 그리고 막전위 시점별로 분극인지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각각의 상태일 때 이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이동 방향까지 좀 잘 짚어내신다면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기억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됐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행히 시냅스가 없네요. 자, 확인하면은 D3에 자극을 줬고요. 경과한 시간은 지금 T1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자극을 준 지점 D3에다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 지점, 여기 D3에 자극을 줬고요. 표에다가도 표시 한번 해볼게요. D3에 자극을 주었다. 라고 확인을 하고 봤더니 이 경과한 시간이 T1일 때의 막전위를 지금 두 개를 알려줬죠. D1 지점과 D2 지점을 알려줬는데 둘 다 막전이 지금 값이 0으로 동일합니다. 0으로 동일하네 하고 이제 그래프를 확인했더니 그래프 상에서 이 막전위가 0일 때의 막전위 시간이 각각 언제인지 봤더니 1.5초 또는 2.5초인 상황이네요. 그럼 아마 이 D1과 D2 어느 한 시점은 막전위 시간이 1.5, 또 다른 애는 2.5 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 과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꿀팁이 나갑니다. 꿀팁. 자, 이 두 지점을 쌤이 동그라미 1,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동그라미 1번 지점과 2번 지점 중에 이 활동전이 그래프가 더 많이 진행된 쪽은 누굴까요? 단순히 그냥 이 각각의 경과한 시간을 지금 막전의 시간을 확인하면 사실 간단하긴 해요. 자, 1번 지점은 이 활동전이 그래프가 그려지기까지 1.5초의 시간이 흘렀고요. 2번 지점은 이 활동전이 그래프가 그려지기까지 2.5초의 시간이 경과했네요. 그럼 둘 중에 이 막전이, 즉 활동전이 그래프가 더 많이 진행된 것은 2번이죠. 2번이 더 많이 진행이 되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활동전이 또는 막전이, 막전이 그래프라고 해도 되고 활동전이 그래프라고 해도 돼요. 이 활동전이 그래프가 더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이 막전위를 측정하는 지점까지 자극이 더 빨리 도착해서 그만큼 활동전이가 더 많이 그려진 것이다. 활동전이 그래프가 더 많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은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더 가까워서 자극이 더 빨리 전도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번과 2번 중에 1번 지점과 2번 지점 중에 막전이 그래프가 더 많이 진행된 것은 2번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더 가까운 건 2번 지점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D3라는 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이 D1과 D2 중에 누가 더 가깝죠? 상대적으로 D2가 더 가까이 있네요. 더 가까이 있으니까 자극이 더 빨리 전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만큼 활동전이 그래프는 더 많이 그려졌겠구나. D1은 자극을 준 D3 지점으로부터 비교적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 자극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활동전의 그래프가 요 정도밖에 안 그려졌겠구나. 요거를 예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지점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요렇게 표시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극이 더 많이 진행이 되었네. 활동 전이가 더 많이 진행이 되었네. 자극을 준 지점에서 더 가깝나 보다. 그러면은 D1과 D2 중에 D3에서 더 가까운 건 D2구나. 그러면 D2가 이 0이라는 막전이 중에서도 2.5초의 시간이 흘렀을 때의 막전이 0. 그럼 반면에 이제 1.5초의 시간이 흘러서 막전이가 0이 된 이쪽이 D1 지점이 되겠죠. 그럼 쌤은 이 표에다가 각각 이제 막전이 시간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D1이 막전이 시간이 1.5초, D2가 막전이 시간이 2.5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우리가 각각 전도된 시간을 표시를 해야지 각각 전도 시간 더하기 막전이 시간, 또 전도 시간 더하기 막전이 시간에서 총 경과한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총 경과한 시간은 T1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 T1은 사실 이 D1 지점이나 D2 지점이나 마찬가지로 D3, D4도 경과한 시간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죠. 자, 이 D1과 D2까지 가는데 전도 시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값과 1.5를 더하고 이 값과 2.5를 더했을 때의 합이 같다? 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둘의 숫자를 그냥 역으로 뒤집으면 정말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거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을 떠올리지 사실 못하죠. 그래서 이제 쌤은 이걸 꿀팁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값과 이 값을 각각 1.5, 2.5에 더했을 때 이 두 개의 합이 각각 같아야 된다? 그 말인 즉슨 당연히 여기에 2.5가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거꾸로 1.5가 들어오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경과한 시간이 뭐 1이면 1, 4면 4, 5면 5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지 소수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각각의 이 숫자들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그래서 요 꿀팁을 여러분들이 좀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번 더 해볼게요. 2.5 더하기 1.5 얼마죠? 4죠. 1.5 더하기 2.5 얼마죠? 4죠. 경과한 시간 T1은 4ms이구나. 4ms의 1대 막전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D3 지점에 지금 동그라미 A라고 기호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거 아마 분명히 보기에서 물어보겠죠? 그럼 지금 미리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자, 전도 시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 자극을 준 그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0초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총 경과한 시간이 4초라네. 그러면 막전의 시간이 4초이구나. 근데 4초일 때 막전의 시간은 딱 보니까 마이너스 60과 80 사이니까 마이너스 70mV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70이라고 적어놓고 한번 보기를 보는 거죠. 짜자잔. 자, T1은 4ms이다. 네, 그렇게 구해냈고요. 니은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 80이다. 자, 마이너스 80이 아니라 마이너스 70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디귿
기역이 3ms일 때 여기서 기역은 경과된 시간을 뜻하는 거였죠. 경과된 시간이 이 문제에서처럼 4ms가 아니라 만약에 3ms라면 이 D4에서의 막전이가 얼마이냐를 확인해 보라는 거네요. 자, 그럼 가서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뉴런의 전도 속도를 좀 구했어야 됐네요. 한번 전도 속도 한번 구해 볼게요.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D3에 자극을 주고 D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초가 걸렸대요. 1.5초. 근데 그 둘 사이의 거리가 3cm 떨어져 있네요. 3cm를 1.5초 만에 갔다? 이 말인 즉슨 1초에는 그럼 얼마만큼 간다는 소릴까요? 그렇죠. 2cm per 밀리세컨드의 속도로 간다는 뜻이구나. 맞죠? 속도를 이렇게 쉽게 구해낼 수가 있답니다. 전도 시간만 우리가 잘 체크한다면, 그리고 거리가 잘 주어져 있다면 거리와 시간을 알고 있으니 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속도가 2cm per millisecond이니까 D3에 자극을 주고 D4까지는 얼마가 걸릴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딱 마침 2cm가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D3에 자극을 주고 D4까지 가는데 걸리는 전도 시간은 1ms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보기 가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 전도 시간은 1초네. 근데 총 경과한 시간은 3초네. 그럼 막전의 시간은 2초란 뜻이구나. 그래야 총 경과한 3초가 나올 테니까. 그럼 2초일 때 막전이를 읽어보자. 그래프에서 읽어봤더니 2초일 때 막전이는 플러스 30이네요. 근데 보기에는 마이너스 60이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22년 6월달 문제고요. 요거는 보기보다 되게 문제가 쉬웠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이 두 시냅스 사이에 축삭돌기 말단과 가지돌기 신경세포체가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의 전달 방향도 이제 곧바로 눈치챌 수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A쪽 끄트머리에 축삭돌기 말단이 있고 이 B쪽 끄트머리에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A에서 B 방향으로 흥분의 전달이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힌트들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어디에다가 자극을 줬냐면 바로 D2에 자극을 1회 주고 각각 이제 D1, D3, D4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줬네요. 우리가 그 전까지 풀었던 문제랑은 조금 양상이 다르죠. 보통은 이제 경과한 시간이 몇 초일 때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그 시간대별로 이제 각 지점에서 측정되는 막전이 값이 표에 제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막전이 시간이 똑같을 때 각각 이제 몇 초의 시간이 흘렀을 때이냐라고 이제 이번에는 표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전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해당 막전이가 될 때까지 걸리는 막전이 시간을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플러스 30의 막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경과 시간, 막전이 시간이 2초가 흘러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각각의 이 표에 적혀 있는 경과한 시간의 뒤편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이제 적어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앞에는 각각 뭐가 적혀 있어야겠죠? 그렇죠. 바로 전도 시간이죠. 각각 이제 그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하면 이제 경과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경과한 시간이 각각 3, 4, 5네. 그럼 이제 앞에 이제 어떤 숫자, 전도 시간이 들어가야 3, 4, 5가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1초, 2초, 3초 각각 D2에 자극을 주고 D1까지는 1초가 걸리고 D3까지는 2초, D4까지는 3초가 걸렸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기 위에 그림에다가 바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D2에 자극을 줬고요. D1까지는 1ms 걸렸고요. D3까지는 2ms, 그리고 D4까지는 3ms가 걸렸대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그럼 과연 이 D3에서 D4까지는 얼마가 걸릴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죠. D2에서 D4까지 3ms,
D2에서 D3까지 2ms가 걸렸으니 당연히 D3에서 D4까지는 1ms가 걸리겠네. 요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A와 B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먼저 A 뉴런부터 볼게요. 자, 이 D1과 D2 사이의 거리가 지금 2cm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1ms 만에 이동한다고 하네요. 2cm를 1ms 만에, 그럼 A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 이구나. 역시나 똑같이 B 뉴런도 가서 볼게요. 자, B 뉴런도 보면은 이 D3와 D4가 지금 딱 한 뉴런 안이죠. B의 축삭돌기 딱 내니까 이 지점을 한번 볼게요. 자, D3와 D4 사이의 거리가 역시나 2cm 떨어져 있고 2cm를 가는데 1ms가 걸리네. 그럼 B 뉴런도 역시나 흥분의 전도 속도가 2cm/ms 이구나. 요거를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바로 보기에 접근해 볼게요. 기억,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서로 같다. 네, 2cm/ms로 서로 같은 걸 우리가 찾아냈고요. 니은, D2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한 시간이 3ms일 때 D3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 D2에 자극을 주고 D3에서의 이제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는데요. 아까 이 문제상에 제시된 상황과 똑같네요. 자, D2에 자극을 주고 D3까지 가는데 이제 걸리는 전달 이동 시간이 2ms였죠. 자, 그럼 한번 표시해 볼게요.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2초. 근데 총 경과한 시간은 3초네. 그럼 막전의 시간은 1초라는 거구나. 근데 1초일 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1초일 때에 이미 활동 전이가 시작이 됐죠.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탈분극 상태구나. 탈분극 상태에 진입을 했구나. 즉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한번 읽어볼게요. 나트륨의 농도는 안이 밖보다 높다? 자, 요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는 역시나 1학기 때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자, 나트륨이 탈분극 때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요건 굉장히 찰나의 순간입니다. 한 1에서 2ms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고 이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나트륨은 바깥쪽이 압도적으로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탈분극 상태에 잠깐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한들 그래도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이 안쪽보다 농도가 높습니다. 요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조금 당겨볼까요? 자, 이렇게 당겨볼게요. 이 보통 농도를 이 화학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이 약간 각진 괄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항상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칼륨의 농도는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훨씬 높습니다. 재분극 시기에 칼륨이 암만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해도 안쪽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니은 보기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겠죠.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다. 자, 디귿. D4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한 시간이 6ms일 때 D2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80mV이다. D4에 자극을 주고 이제 D2에서의 막전이를 물어본 상황이에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 문제상에서는 이 D2에 자극을 준 상황이었는데요. 이 보기상에서는 이제 이 제시를 뒤집어서 만약에 그런 자극을 준 지점이 D4라면 D4라고 해놓고 이제 D2 지점에서 6초의 시간이 흘렀을 때의 막전이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렇게 되려면 이 D4에서 D2로 지금 자극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넘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시냅스 사이에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흥분의 전달은 항상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방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D4에 자극을 줘도 D3까지는 갈 수 있을지언정 D2나 D1까지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흥분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없다. 흥분의 전달이 D4에서 D2나 뭐 또 D1까지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막전이는 마이너스 80이 아니라 마이너스 70mV인 휴지 전이 상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경과한 시간이 뭐 6초가 지나든 10초가 지나든 상관이 없이. 그러므로 니은디가 틀렸고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해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좀 빠르게 한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 못할까봐 또 차근차근 하던 대로 또 설명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40분이 흘렀네요. 이쯤에서 한번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남은 문제들도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